안녕하세요. 3월도 끝나고 4월이 시작됐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2월과 3월은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대형주를 제외하곤 개별 종목들이 나름 강한 흐름을 보여서 투자자별로 상당히 회복을 했거나 수익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에 지수도 같이 불이 붙어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 좋겠으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투자 환경에는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죠. 전쟁은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간간히 변동성을 줄 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게 변했고, 원자재 또한 업다운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시 이슈는 다 지나갔느냐라고 보면 새로운 게 또 등장을 했죠. 원래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이슈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우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그 뒤로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 급락을 불러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보려고 시간을 쏟는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죠. 가깝게는 2019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2020년에 주식시장이 급락한 바 있고요. 저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2019년 당시에 영상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침 이에 대해 정말 주식 대가 중에 한 분께서 친히 코멘트한 것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의 투자관에 입각해 이야기한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투자에는 수만 가지 길이 있고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제 말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모두 각자의 의지와 생각대로 각자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니까 이것저것 읽고 듣고 생각하시고 각자의 투자를 하실 때 제 영상도 그냥 참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이 맞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난 뒤 실제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 폭락이 발생했었던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를 굉장히 중대한 시그널로 여기는 시장 참여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단기 시장 금리 또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2019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 또한 이를 무시했다가 2020년 큰 폭의 시장 하락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이 역전 현상에 대해 당초 무시했던 견해를 뒤집는 생각 변화가 있었느냐? 라고 물음을 던진다면 글쎄입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경험적으로 경기 침체가 따라왔던 것은 맞지만 이게 꼭 인과관계로 묶인다고 봐야 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예측이 정확성을 띠고 투자자가 이를 활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두 가지가 비슷하게 맞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점과 가격 수준이에요. 어느 시점에 어떤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대략 근접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예측을 활용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라든지 주식시장 급락이 나온 시점까지 시차가 너무 크고 중구난방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뭐 20개월 이런 식으로 시차가 벌어져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심지어 주식시장 폭등까지 섞여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역전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것인지 주식시장이 그냥 너무 비싸게 올라서 거품이 빠지고 조정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2019년만 하더라도 당시에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지금처럼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전이 3월인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 영상도 19년 3월에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여름에 주식이 좀 빠졌다가 연말에 주식이 다시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시점과 가격 수준 모두 뭔가 활용을 하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사람은 19년 금리 역전 때문에 2020년 3월 대폭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뭔가 금리와 전염병의 상관관계 사이에
우주의 비밀을 찾아낸 이 시대의 대예언자라고 봐야겠죠. 뭐 금리랑 전염병이랑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주식 투자자일 확률이 높겠고,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불확실함을 감내하고 불확실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투자를 이어가기 때문에 온갖 수만 가지 불확실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 포지션을 왔다 갔다 바꾸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게 돼요. 2019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후 2020년 시장 대폭락이 발생을 했고, 저는 항상 그랬듯이 주식에 풀 투자 중인 상태로 이런저런 일들을 온몸으로 맞았지만 어쨌든 지나고 보면 시장에 남아서 투자를 지속했고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가 주위에서 본 수많은 투자자와 고수들 중에 저런 이벤트에 목숨 걸고 신경 써서 미리 빠져나왔다가 시장 저점에 다시 딱 매수해서 돈을 벌고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투자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면서 시점과 수준에 대한 예측도 전혀 할 수 없는 이슈라면 오히려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투자 프로세스에서 제거해버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제 생각일 뿐이지 이래야만 한다는 강요는 당연히 아니고요. 제 생각에 뭔가 현금 비중을 조절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대비 싸다고 생각하는 좋은 회사들이 시장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남아 있느냐, 나한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거해버리고 투자할 기업이나 잘 찾자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할 대상을 찾는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투자의 대가 중 한 분께서 이에 대해 친히 말씀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필립 피셔의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책의 극 초반부에 나와요. 이 부분은 작가와 책 제목을 가리고 본다면 이게 지금 쓴 책인지 언제 쓴 책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불황이 닥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더 사용하게 되면 마치 전시에 전쟁 자금을 조달하느라 발생했던 예산 적자가 전후에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됐듯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경기 침체에 이어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 또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2020년에 발생한 일시적인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진짜 유례가 없는 지출을 단행했고, 이런 침체가 지나간 뒤에는 현재 전방위적인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제 월급은 빼고 오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그리고 또다시 충격이 왔을 때 사용할 카드를 챙기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또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환경이죠. 이에 대해 피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업에는 이익이 되고 다른 기업에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경기 순환 과정에 심각한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이나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재무 구조가 아주 튼튼하고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성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다르다. 오늘날의 경제 환경 아래에서는 경기 하강 국면이 찾아오더라도 진정한 성장주의 시장 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데 그친다. 즉,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충격이 오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점이죠. 가격을 증가시키든 수요를 증가시키든 신제품을 내놓든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훼손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현금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외부 충격에 따른 인위적 포지션 변경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셔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경기 불황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채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을 찾아낸 사람들이었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기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와 성장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경영진이다. 정말 경영진 얘기가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깔끔한 설명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피셔가 말한 성장주의 개념과 요즘 흔히 말하는 성장주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요즘 보면 아직도 가치주, 성장주를 가르고 가치 투자는 무조건 가치주를 장기로 들고 가야 하는 투자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선 가치주는 낮은 가치 지표를 가진 저렴한 주식이고 성장주는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이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이 피셔의 책에 나온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엔 너무 중요해서 이미 제가 직전 영상, 직전 영상, 뭐 최근 몇 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럼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시점과 수준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면도날로 쳐내듯 잘라버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명확해진 시기에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핵심엔 내 돈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나 대신 여러 결정을 대신해서 성장을 이루어낼 경영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경영진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여러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의 중심엔 경영진, 대주주가 자리를 하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자리를 하죠. 예를 들어 연간 300억 정도 버는데 주주 배당엔 연간 10억 정도 환원하면서 자기 연봉은 막 50억, 60억, 100억씩 가져가는 경영자가 있다면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멀쩡하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익을 온갖 행위를 통해 가족 회사로 몰빵시켜주고 주주를 병신 만드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경영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짧은 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인플레이션이 닥쳐오는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경영 환경이 중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하거나 분기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것 같이 주주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생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그리고 시장 지수를 이끄는 주요 대형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를 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제도를 통해서든 주총 표대결을 통해서든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한 예로 주주이익 개무시를 전통으로 하는 한 연예기획사 주총에서 대주주 측이 표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주주 의견을 낼 수 있는 감사가 선임되기도 했죠. 경영진이 주주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산업과 상관없이 강력한 시세를 뿜으며 최근에 시장 관심을 계속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중대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경영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 성과에서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노이즈가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투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나가는 투자자가 되려고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이 되겠고 그 안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가 있겠고요. 요즘에 정말 거시에 대한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생각할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